실 실습 예제는 Generative Shape Design GSD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할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창식이라고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 접속해 주신 다음 Generative Shape Design GSD 워크벤치로 들어갑니다. 16번째에 해당하는 후크 예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후크 예제 도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크 예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방식은 스케치를 활용한 작업 방식과 또 두 번째는 와이어프레임 기능을 이용한 작업 방식으로 두 형태로 완성을 해보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는 방식 먼저 진행해 보는데요. 카티아 프로그램의 Generative Shape Design GSD 워크벤치에서 시작합니다. 툴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도면에 우선시 되어야 될 작업이 센터 포인트에 점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 점의 이름을 센터 포인트라고 네이밍 해주시고 지오메트릭 셋은 레퍼런스 데이터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스펙트리 최상단의 파트 넘버 레벨이죠. GSD 페이지 첫 번째 예제 16번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식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언더라인 01이라고 해서 파트 넘버 정의했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GSD 워크벤치에 여러분들 폴더를 하나 GSD 폴더 만들어 주시고 GSD 안에 지금의 GSD 페이지 1번의 예제 16번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신 후에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센터 포인트의 색상과 모양 정의한 후에 해당 스케치 마스터 스케치에 해당하는 메인 스케치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이게 정면 도상에 보여지는 메인 스케치 시작합니다. 포지션드 스케치로 작업 평면은 YZ 평면으로 정의하시고 센터 포인트 정의한 후에 스케치 수평축은 Y, 수직축은 Z축 방향을 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치 방법론에 입각해서 서클 요소 먼저 확인해 보시면 44, 5mm, 39, 47 센터점의 위치를 우리가 치수 정보로 알 수 있습니다. 44면 22 정도의 크기의 원 하나, 다음은 5mm 큰 원과 H축 175, 10mm 좌측으로 떨어진 위치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39짜리 하나 완성하시고 다시 한번 동일한 센터점 정의하시고 Shift 키 눌러서 47짜리 원 하나 생성했습니다. constraint로 원 요소는 생성과 동시에 치수 구속을 먼저 주는 게 스케치 방법론 원칙이었습니다. 39짜리 원은 센터점이 10mm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서클은 지름은 22, 5mm 떨어져 있고요. 39, 47입니다. 그리고 39와 47의 센터점은
V축에 대해서 10m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오케이 확인해 주시고 후크에 자, 꼬리 끝쪽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아크 생성 아이콘으로 마지막 아크 아이콘을 이용해서 센터점을 먼저 정의하시고 9시 방향에서 제일 안쪽 서클에 접하는 상황. 다시 한 번 더, 좀 더 오른쪽에 센터점 정의하시고, 자, 제일 바깥쪽에 접하면서, 자, 아크 두 개 그려주시고, 자, 이 두 아크에 대해서는 2.5R의 코너 작업이 들어갑니다. 모양 만들어 주시고, 2.5. 자, 다음은 아크의 R 값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 여기는 20. 자, 다음은 후크 안쪽 포밍부 부분에 대한 작업을 위해서 R35에 해당하는 아크 센터점을 정의를 먼저 해줍니다. 마지막 아크로 여기 H축에 일치 걸어서 위로 올리는데 Shift 키 눌러서 아크를 생성해 주시고 R 값은 35가 됩니다. 자, 포밍부의 9R과 3R은 코너 작업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모양 만들어 주시고 9 안쪽 부분은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시고 3 자, 마무리는 트림으로 35짜리가 39와 트림이 되게 되고요. 자, 마지막 코너 테일 쪽은 안쪽 부분이 22 요렇게 요거는 다시 한번 더 위쪽 부분에 후크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트림을 진행하고요. 자, 이제는 위쪽 부분으로 올라갑니다. 60 높이에 24 파이인 요 부분은 별도의 치수가 없는 관계로 세로축에 대해서 좌측, 우측 포인트가 대칭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한 선을 먼저 그리시고 요거는 컨스트럭션 처리로 상단 부분 기준을 잡아줄 객체입니다. 그래서 양 끝점을 먼저 형상구속 Allow Symmetry 라인으로 V축에 대해서 형상구속 먼저 주시고 항상 치수 디멘전 구속보다도 앞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형상 구속입니다. Allow Symmetry 라인으로 V축 찍어주고 다시 한번 양 끝점의 치수와 선이 H축에 떨어진 높이가 있습니다. 24면서 해당 높이는 60이 됩니다. 지금 여기 끝 수평한 선이 생성이 되면 39짜리와 15짜리와 19짜리 아크를 그릴 수가 있겠죠. 아크 생성 아이콘 가운데 걸 이용해서 요 끝점에서 안쪽 20, 44 파이 1에 접하는 상황에서 그려주시고요. 요 뒤쪽 부분은 센터점을 정해준 아크로 15의 센터점이 위에 선상에 일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한 15 정도 떨어져서 센터점 먼저 정의하시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그려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는 또 가운데 아크 생성 아이콘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에 15짜리 아크와 탄젠트한 구속을 형상 구속을 먼저 잡아주시고 아래쪽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탄젠시 39짜리도 커브가 원과 탄젠시 남은 건 치수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에디트 멀티 여기는 15가 되고요. 여기는 좀 크게 그려졌는데 19입니다. 또 여기는 3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몸통 부분의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트림으로 마무리. 19와 47.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와서 47이 다시 자 20의 아크. 자 다시 한 번 더 찍어주시고 44가 39로 자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몸통 부분의 스케치가 자 정리가 되면 이제 자 위쪽 헤드 부분의 회전체 형상의 자 스케치 자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도면 보시면 이렇게 헤드 부분 서피스 만들기 위한 자 프로파일을 헤드 부분 스케치 프로파일 아이콘으로 컨스트럭션 요소의 자 요 끝점에서 출발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25만큼 갑니다. 85니까 자 기존의 60에서 2칸 반 정도 올라가서 자 안으로 좀 들어간 다음 자 그루브 영상이 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챔퍼 작업 들어간 다음 23만큼 올라갑니다. 자 위로 역시 2칸 정도 가서 마지막 또 챔퍼 Shift 키 눌러주면 자 이 부분 작업할 때 Shift 키 눌러주면 주변 형상과 불필요한 구석이 걸리지 않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자, 위쪽 부분에, 자, 핀에 홀이 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자, 치수 정의를 위해서, 자, 컨스트럭션 라인을 원점에서 제일 위에 회전체 형상의 끝점까지, 자, 치수는 따로 필요 없으니까 컨스트럭션 라인 하나 생성해 주시고 자, 그 컨스트럭션 라인에 대해서 치수를 한번 정의해 봅니다. 자, 요 선에서 요 자, 선부터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요 컨스트럭션 라인에서 그루브의 자, 요 안쪽 치수. 다음 자, 요 치수. 자, 높이는 H축에서 자, 여기 시작되는 부분까지 85였고요. 자, 그다음에 요 핀홀에 파이 지름 치수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예, 요 위쪽 챔퍼 끝나는 부분에서 23 자 요 포인트 위에서부터 내려올까요? 요 꺾이는 챔퍼 끝나는 점까지 23 치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 부분이 H축에 112만큼 전체 자 높이가 있고 자 홀의 센터점은 요 밑에 단에서부터 10mm 자 떨어져서 갑니다. 자 이제 챔퍼 C2 작업으로 스케치 자 마무리되는데 자 요 아래쪽 부분은 자 앵글 각도만 들어가면 구속이 될 듯 하고요. 자 여기는 각도와 함께 자 길이가 자 여기와 요 포인트 점이 자 2mm의 자 챔퍼 치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2mm 45도 23 여기도 45도 자 여기는 핀홀이 4니까 2mm 자 들어가지고요. 센터는 10mm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파이가 24는 자 이미 그렸고요. 11, 8, 자 10이 됩니다. 자 여기가 11, 여기는 8, 자 여기는 10. 자 세로 전체 높이가 85가 자 여기 첫 번째 그루브 높이까지가 되고 전체는 112로 자 후크 마스터 스케치가 정리가 됐고요. 자, 한 가지 나가기 전에 요 R2.5라고 되어 있는 요 코너 부분은요. 우리가 이 마스터 스케치에 해당 안쪽 바깥쪽 가이드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요 코너 R2.5는 자, 필요했던 거지. 실제 여기 끝부분에 작업은 스피어 9를 만들어서 자, 생성할 부분으로 2.5R의 요 센터점을 정의해서 스피어 9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 부분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2.5의 요 센터점을 컨스트럭션 점이 아니라 스탠다드한 점으로
플러스 모양으로 살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2.5라는 부분은 아우터 인너 가이드의 연결 상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컨스트럭션 처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고 3D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럼 지금 요 그려놓은 스케치는 자, 후크 지금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스터 스케치로서 자, 추가 작업 저장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지오메트릭 셋 와이어프레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상단 주 메뉴 인서트에 지오메트리컬 셋 한번 진행합니다. 물론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IG를 누르게 되면 인서트 지오메트릭 메뉴로 자, 이렇게 지오메트릭 셋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입력해 주셔도 되고 자, 추후에 입력해도 괜찮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라고 자,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데이터 집안에 우리가 도면에 나와 있는 각각의 섹션 AA 섹션과 BB, CC 그리고 추가로 여기 도면상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단부 24파이의 단면 그리고 마지막에 그렸는 2.5R을 닫아줄 서피스 끝부분의 단면을 우리가 또 유추해서 그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단면들을 지금 현재 와이어프레임 데이터 집안 안에 트리를 구성해 볼 건데요. 자,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를 선택해서 컨트롤 C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붙여질 집안을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로 지정하시고 컨트롤 V 붙여주면 동일한 이름의 지오메트릭 셋을 하위 집안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하위 집안의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는 섹션 AA 바디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해서 자, 섹션 AA 바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면에 자, 요 치수대로 단면을 한번 스케치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A 단면의 스케치는 XY 평면을 절단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을 자, 바라본 화살표 방향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XY 평면이라면 여기죠. 자,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자, 회전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섹션 AA 단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AA 단면의 작업을 스케치를 하기 전에 자, 이 단면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치수가 한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여기 전체 전장 길이가 지금 치수가 없는 관계로 자, 이 치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먼저 바깥쪽과 안쪽에 가이드 커브로 사용되어질 커브 두 개를 먼저 추출부터 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스케치 AA 바디를 복사해서 한 번 더 와이어프레임 데이터에 붙여주시고 자, 그 위에 있었던 섹션 AA 바디를 가이드 커브 바디라고 이름을 좀 명명합니다. 자, 가이드 커브 바디부터 자, 작업을 먼저 추가로 할 텐데요. 자, 작업 위치를 옮기는 거죠. 가이드 커브 바디에서 define in work object로 우리가 파트 디자인과 동일하게 작업 오브젝트 위치를 자, 옮기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operation이라는 툴바에 보시면 세 번째 아이콘 보시게 되면요. 원래 바운더리로 잡혀 있는 자, 명령어인데 자, 그 세 번째 안에 들어가시면 extract라는 우리가 어떤 커브를 추출하는 물론 커브 선상에서 포인트를 추출할 수도 있고요. 자, 또 어떤 연장된 커브에서 일부분의 커브 세그먼트를 추출할 수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물론 뭐 솔리드에서도 면을 추출한다든지 솔리드에서 원하는 엣지, 포인트 추출하는 것도 모두 익스트랙트 기능으로 가능한데요. 자, 여기 바깥쪽으로 쭉 이래는 연속된 커브를 자, 추출하는데 하나를 선택해 보시면 propagation 타입이 no propagation입니다. 그러니까 propagation은 번져간다, 번식해서 자, 연장되어 간다라는 의미로
노가 되기 때문에 선택한 커브 하나만 나오면 돼요. 이번에 우리는 탄젠트 컨티뉴어트로 자, 앵글을 가지지 않는 조건, 접하는 조건이면 다 찾아가는 걸로 자, 이렇게 아우터 가이드 커브를 자, 생성하는데요. 우리가 이 테일 끝쪽에 2.5R의 코너 작업을 컨스트럭션 처리를 했는 이유도 아우터 커브와 이너 커브를 독립적으로 따로 두 개로 떼기 위해서 마스터 스케치 내에서 컨스트럭션을 처리를 했는 자, 이유입니다. 자, 하나 추출하셨고 안쪽도 마찬가지로 찍어주시면 자, 동일한 프로퍼게이션 타입으로 탄젠트 연속으로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마스터 스케치가 섹션 AA 단면과 BB 단면 만드는데 자, 필요가 없으니까 좀 숨겨 주시고요. 첫 번째 가이드 커브, 익스트랙트 커브는 아우터, 바깥쪽이라고 아우터 가이드 커브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자 변경해 주시고 자 이름 바꾸실 때 객체 선택하시고 제가 키보드에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엔터 누르죠. 자 그리고 이전에 이름을 적었는 것을 호출하실 때는 방향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최근에 입력했던 자 텍스트 글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inner 가이드 커브라고 자 변경해 주신 후에 이 양 끝 가이드 안내 곡선을 활용해서 이제 섹션 AA의 커브에 자, 요 끝점을 추출할 거고요. 역시 이 끝점을 스케치 내에서 추출한 후에 스케치를 그려갈 겁니다. 자, 그러면 섹션 AA 바디로 define 정의를 해서 작업 위치를 옮기고 자, 바라보는 방향이 XY를 위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스케치 잡을 겁니다. 그럼 마우스로 좀 회전을 해 주신 후에 자, XY 평면을 오리진 항상 프로젝션 포인트로 센터 포인트 정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작업 평면이 잡혔을 때, 자, 요 작업 평면이 나오게끔 포지션 위치를 잡으시려면, 자, H축은 항상 스케치 오른쪽을 가리키고 V축은 위쪽을 가리키는 상황인데, 서로가 두 개가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왑 버튼을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H가 오른쪽, 컴파스 Y축을 향하는데, 세로축 V가 지금 아래쪽을 향하니까, 자, 그거를 이제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자, 스케치 작업 들어왔습니다. 그게 지금 이 상태의 화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위에서 바라본 상황으로 해서, 자, 근데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 42와 26의 아크를 그릴 요 센터점을, 자, 정하고 42와 26이 출발할 아크의 출발점을 우리가 정할 특정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 포인트를 우리가 살짝 회전하셔서 제가 자 오퍼레이션 프로젝트 3D 엘리먼트로 아우터 가이드 커브를 자 투영하게 되면 이렇게 자 컨스트럭션 요소로 사용되어질 자 커브를 하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투영했는 자, 커브를 컨스트럭션 처리를 먼저 해주시고 자, 요 마크 1이라고 하는 투영한 커브를 하이드로 숨겨 주시게 되면 자, 이쪽에 자, 우리가 42R의 아크 생성 출발점을 자, 정의하기 위한 자, 투영된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자, 우측에도 하나 만들어졌지만 요거는 추가로 이제 숨겨 주시는 작업 진행하고요. 한 번 더 안쪽입니다. 자, 프로젝트 3D 엘리먼트로 자, 안쪽에 자, 역시 자, 미리 컨스트럭션 엘리먼트가 눌러져 있어가 자, 컨스트럭션 처리가 미리 됐고요. 자, 하이드 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 추출된 노란색 포인트도 자, 하이드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이드 커브 바디라는 거를 숨기게 되면은 요 왼쪽에 투영된 두 포인트 보이시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자, 지금 이제 커브 42와 26의 아크 생성 들어가는데요. 스케치 툴즈 툴바 컨스트럭션 아이콘 꺼주시고 센터를 정해준 아크 생성으로 자, 먼저 오른쪽에 센터점 정의하시고 요 점에서 출발해서 아래쪽으로 하나 아크 그려주시고 자, 이제는 왼쪽, 자, 요즘에 H축 일치 그려주시고, 이제 오른쪽,
자, 투영에 있는 점에서 자, 출발한 아크 생성합니다. 이제 이 양 끝점을 직선으로 연결만 해 주시게 되면 예, 대충 이 스케치의 절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스케치 단면은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반만 그려서 후크에 자, 절반 형상만 그려가는데요. 자, constraint로 R값 주게 되면 후속이 될 거고요. H축에서 요 아크들의 양 끝점들의 길이가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구속이 완성되면 자, 14, 8입니다. 자, 여기가 14, 8, 42, 26. 자, 이렇게 자, 구속을 자,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코너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코너 R은 unspecified fillet radius로 2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자, 요 꼭지점, 요 아래쪽 꼭지점 두 개를 찍어서 자, 멀티플하게 오퍼레이션 작업 들어갑니다. 이 탭키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한꺼번에 자, 코너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자, 이렇게 섹션 AA 커브 완성했습니다. 3D로 빠져나가서 자, 요 스케치 역시 이름을 섹션 A-A 스케치라고 이름을 자, 정의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 커브에 이어서 섹션 AA 스케치 작업 자, 완성이 됐고요. 자, BB 섹션 스케치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B 쪽 스케치는 자, 세로 평면을 잘라서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을 바라본 상황입니다. 자, 그게 아래에 자, 그려지는데요. 자, 정면도 방향으로 놓고 자, 요 평면이죠. 자, 요 평면을 잘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라본다면 자, 회전을 하면 이렇게 회전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섹션 AA 바디를 컨트롤 C 해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에다가 컨트롤 V 한번 붙여봅니다. 자, 그래서 섹션 AA 바디를 우리가 참고해서 섹션 BB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자, 응용을 해보는데요. 자, 먼저 이름을 섹션 BB라고 변경을 먼저 해주고 자, 안에 그려진 스케치도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걸로 BB로 들어갑니다. 자, 물론 지금의 이 스케치를 복사해서 스케치 작업 평면과 작업축을 조정하고 하는 부분이 자,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AA 바디 만들었던 것처럼 순서대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작업하는 것을 자주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 현업에서 자, 이렇게 반복적인 그리고 유사한 작업 방식들을 많이 재활용하는 것을 잘 하셔야지만 다른 설계 그리고 효과적인 설계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스케치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작업 평면부터 자, 작업 평면과 수평 수직축의 축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 지금 돌려놓은 상태에서 작업 평면은 ZX 평면이 되겠습니다. ZX 평면 그리고 자 작업 축 자체가 세로와 가로가 서로 반대로 바뀐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뭐였는지 스왑을 체크를 끄게 되면은 이제 H가 좌측편을 향하고 V는 위쪽 맞죠? V가 원래 방향 맞습니다. 그럼 H만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바꾸게 되면 섹션 A에 그렸던 왼쪽 방향으로 우리가 섹션 BB 쪽 절반을 그리면 되니까 자, 요렇게 축을 맞춰서 자, 오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케치 BB라고 자, 내부에 자, 우리가 뭐 추출했다든지 뭐 하는 작업들이 스케치 그려진 게 막 엉망이 되겠죠. 자,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에디트로 스케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러창 닫아주시고 이게 일관성 없는 작업의 결과물 나온 거는 자 무시하시고 전체 드래그를 해서 자 모두 다 딜리트 키로 집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자 내용이 섹션 BB 안에 축을 제외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었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음 작업을 위해서 섹션 A에는 이제 안 보이게 좀 숨겨주는 작업 자 그리고
AA 만들 때 우리가 투영했던 커브 한 번 더 바깥쪽 하나 추출하면 이렇게 자, use 엣지라는 트리에서 마크 1의 커브가 생성됩니다. 자, 그 커브는 컨스트럭션 처리해 주시고 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상단 부분에 자, 투영된 노란색 포인트 자, 숨기시고 한 번 더 투영합니다. 자, 안쪽 부분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역시 마크 1 숨기고 위쪽 포인트 역시 숨깁니다. 자, 이렇게 섹션 AA 바디 만들 때처럼 바깥쪽 아우터, 인너 아우터의 프로젝션 작업을 취하다 보니까 자, 아래쪽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부분에 투영된 포인트점이 가이드 커브와 서로 만나지가 않죠. 자, 일치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래쪽 부분은 지금 이 세로 평면의 축과 10mm가 좀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10mm 센터점이 틀어져 있으니까 이 AA 단면 만들 때와는 좀 다른 입장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요 점은 여러분들 첫 번째 마크 만들었던 자 결과물은 딜리트로 자 지워주시고 아래쪽에는 우리가 원하는 특정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면요. 프로젝션이 아니라 인터섹션이라고 두 번째 기능을 이용해서 자 가이드 아우터 커브를 찍어 주시게 되면 이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요점이 하나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점을 추출하셨으면 가이드 커브를 숨겨 주시고 이제 섹션 BB 단면을 그려보는데요. 자, 빈 공간 선택 후에 컨스트럭션 아이콘 꺼주시고 자, 밑에 35, 위에 21입니다. 자, 35 센터점 먼저 정의해 주시고 요 점에서 하나 자, 아래쪽에는 25니까 센터점 먼저 아래쪽 찍으시고 요 점에서 25 이제 선을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연결해 주신 다음에 constraint로 자, R값 하나 밑에도 R값 그 다음에 요 점은 V축과의 떨어진 거리가 자, 각각 이렇게 됩니다. 자, 8, 11, 35, 21입니다. 자, 여기가 8, 11, 35, 예, 21. 됐죠, 그죠? 자, 오케이 해주시고, 역시 양 코너 꼭지점을 선택해서 코너로 이 R을 예, 처리하면 섹션 BB의 단면 완성이 됐고요. 자, 섹션 AA 단면 스케치로 자, 그렸고요. 섹션 BB 단면.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자, 영상 자료 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영상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